우리가 지금까지 한옥의 시원에 관해서 알아봤고, 그리고 발달 과정에 관해서 그림들을 통해서 봐왔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한옥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한옥이라고 하느냐, 거기에 관한 정의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한옥에 관한 정의는 일반 사전에서는 한국 고유의 건축 양식으로 지은 집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영사전에서는 A 코리안 스타일 하우스라고 해서 한국적인 양식의 집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규모의 백과사전에서는 한옥이라는 것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느냐 하면은 한국의 전통 양식으로 지은 집, 그리고 온돌난방 채용한 집, 좌식 생활에 알맞은 주택구조, 그리고 기와 또는 초가지붕으로 된 집, 그리고 안방, 건넌방, 대청마루, 사랑방, 부엌으로 구성된 집을 한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본다면 이 부분은 한옥을 이렇게 비하하거나 폄하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냉철하게 이렇게 우리가 한번 미래를 위해서 생각을 해보자라는 얘기입니다. 한옥을 일반 사전에서 얘기한 것처럼 한국 고유의 건축 양식으로 지은 집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영영사전에서 마찬가지로 코리안 스타일 하우스라고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국 고유의 건축 양식으로 지은 집이란 해서 한국 고유의 건축 양식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일반적으로 규정을 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한 애매성과 모호성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백과사전에서 한국의 전통 양식으로 지은 집, 똑같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온돌난방을 채용한 집, 그랬습니다. 온돌난방, 한옥에서 가장 과학적인 내용 중에 한 부분이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해 오고 있습니다. 온돌난방을 채용한 거, 우리 일반적으로 지금 현대식에서도 아파트에 온돌난방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아파트를 한옥이라고 할 것이냐, 여기에 관한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좌식 생활에 알맞은 주택구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좌식 생활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서양 건축은 입식 생활에 알맞는 구조라고 그러고 동양 건축은 좌식 생활에 알맞은 구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들은 서양 사람들이 한옥에 와서 좌식 생활하니까 방에 앉아 있을 때 힘들어가지고 앉지 못해서 방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그런 실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좌식 생활에 알맞은 주택구조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파트나 그런 데서 앉아서 생활을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과연 그렇게 자식생활에 알맞은 주택도 한옥이라고 다 볼 수 있을 것인가?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와 또는 초가지붕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요즘 한옥을 많이 짓고 있는데 변형된 한옥, 이질적인 한옥, 그 다음 변종된 한옥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 보면 길가에 시멘트 벽돌로 집을 지어놓고 아니면 콘크리트로 집을 지은 위에다가 기와나 초가지붕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집을 한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안방, 건넌방, 대청마루, 사랑방, 부엌으로 구성된 집 했는데 이러한 방이 안방은 안방다운 어떤 특별한 면, 건넌방다운 면, 대청마루다운 면 이런 부분은 사실은 주어져 있지 않고 명칭으로 그렇게 부를 따릅니다. 기능에 의해서 안방, 건넌방, 대청마루 그렇게 뚜렷이 나타나거나 구분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한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관한 문제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얼만큼 중요하냐라는 것은 다음 부분에 다시 나오겠습니다만은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돼서 나온 것이 이제 건축법이 되겠습니다. 건축법은 우리나라 건축을 짓는데 가장 대표적인 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은 건축법을 이렇게 실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영들을 가지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건축법에서 한옥이라는 것은 한옥 등 건축 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한옥 등 건축 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작년에 국회에서 통과가 됐는데요. 한옥에 관해서 지원을 하거나 한옥에 관해서 DB를 구축하거나 한옥에 관해서 보존을 할 때 필요한 내용들을 법률에 담고 있습니다. 한옥에 관한 최초의 법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라고 얘기를 되어 있습니다. 거기 2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한옥은 주요 구조부가 기둥, 보 및 한식 지붕틀로 된 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 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부속 건축물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정의했던 일반적인 내용들보다는 훨씬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그런 내용들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옥 건축 양식이란 한옥의 형태와 구조를 갖추고 현대적인 재료와 기술을 사용하여 건축한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에서 한옥 건축 양식이란에서 한옥의 형태와 구조는 고전적인 한옥의 형태와 구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적인 재료와 기술을 사용해서 건축한 것, 이것은 우리가 최근에 얘기하는 신한옥에 관한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전적인 한옥과 더불어서 현대적인 한옥을 허용을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료와 기술을 사용해서 건축한 것을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한옥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근거를 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한옥에 관한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서울특별시 한옥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를 보면은 한옥이란 주요 구조부가 목구조로서 한식 기와 및 건축물 중 전통미를 간직하고 있는 건축물과 그 부속 건축물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요부가 목구조로서 한식 기와 구조, 그 다음에 건축물 중에서 전통미를 간직하고 있는 건축물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앞에서 나와 있는 한옥 등 건축자산진흥법에 관한 부분보다는 조금 폭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한옥마을로 유명해진 전주시에서 한옥시원 조례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한옥을 짓는 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한옥지원 조례에 보면은 한옥이란 기둥 및 보호가 목구조 방식이고 한식 지붕으로 된 구조로서 한식기와 볏짚, 목재, 흙 등 자연 재료로 마감된 우리나라 전통 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 건축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옥이라는 것은 기둥이나 보가 목구조 방식이고, 이것은 일반적인 목구조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식 지붕으로 된 구조라는 것은 한식 지붕은 지붕 틀과 재료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붕 틀에서 우리 한옥 같은 경우는 뒤에 다시 배우게 되겠습니다만 량의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리와 대공과 대들보와 기둥이 만들어진 건데, 지붕 부재에서는 도리와 대공이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식 지붕 구조로 된 구조로서 한식기와 볏짚, 초가집이 되겠습니다. 목재, 흙 등 자연 재료로 마감한 우리나라 전통 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건축물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한옥마을이 있기 때문에 전통 도시 한옥이란 한옥으로 적합한 건축물과 그 다음에 한식 기와를 사용한 지붕과 목조 기둥을 신벽으로 한 목구조로서 전통 양식을 유지하고 있는 건축물과 대문 담장 등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이제 전통 도시 한옥이란 어떤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언급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차이점이 전주 한옥마을이 가지는 특징인데, 이 부분은 이제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전통 한옥이라고 하는 것은 맨 첫 번에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마루가 있습니다. 그 마루는 아무것도 막혀져 있는 것이 없이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방문이 있고, 방문을 들어가면 방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방문을 열면 방과 외부가 전부 하나가 되는 그런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에 있는 전주 한옥은 고전 한옥과는 약간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먼저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 유리로 된 현관문이 있는데, 그 현관문을 열면 조그만 마루가 있습니다. 그 마루를 통해서 부엌과 방들을 이렇게 들어가는 구심체 역할을 하는데, 아주 조그만 작은 마루로 된 공간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방으로 들어가는데, 일반적으로 전통 한옥이 그 맨 첫 번에 들어가면 마루로 되어 있는, 그렇게 해서 개방이 되어 있는 반면에 전주 한옥은 현관문이 있어서 막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벽체를 보면은 목조 기둥으로 되어 있을지언정 적벽돌이나 시멘트 벽돌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붕은 시멘트 기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전통 도시 한옥이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조금은 어색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한옥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와서 보았던 것처럼 전통적으로 목구조를 사용한 우리나라 전통 양식의 방식을 유지를 하면서 그 다음에 지붕과 몸체와 그 다음에 기단이 형성된 그런 대표적인 건축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 중에 중요한 이유는 한옥에 관한 정의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렇습니다. 한옥에 관한 그 정체성 문제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서울의 북촌 한옥 같은 경우는 그 경복궁 궁궐에 근무하던 대신들이 주로 귀가하던 한옥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관대작들의 집답게 한옥의 규모가 있고 굉장히 위험적인 그런 한옥들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원형은 그렇게 많이 않습니다. 그런 반면에 전주의 한옥은 본격적으로 일제강점기 이후에 형성이 돼가지고 필지가 작기 때문에 거기서 조그만 한옥들이 이렇게 지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맨 첫번에 들어가면은 현관문이 있고 그리고 마루를 통해서 방들을 통하는 어쩌면 일종의 근대 한옥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되는데 일례를 들자면은 서울의 북촌 한옥에 현대식 건축을 짓는다든가 아니면은 현대식의 한옥을 짓는다든가 그리고 전주 한옥마을이 일종의 도시형 한옥에 비해서 거기다 전통 한옥을 크게 규모를 해서 짓는다든가 하는 것은 본래 있는 한옥마을의 한옥과는 맞지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한옥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의 한옥마을을 지키기 위해서 서울의 북촌 한옥마을이나 전주 한옥마을을 지키기 위해서는 보존과 활용이라는 문제는 있지만 지킬 것은 지키고 활용해야 될 것은 활용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그 주변에 있는 한옥과 맥락을 같이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 정체성을 상실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규정이 바로 한옥지원 규정입니다. 서울시에서도 운영하고 있는 한옥지원 규정이 구청마다 이렇게 다르게 되어 있지만 많은 금액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옥을 신축을 하거나 한옥을 수선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 서울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행복마을 사업을 통해서 한옥마을 사업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옥을 짓는 경우에 3천만 원을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융자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남도 한옥회 같은 경우를 보면은 지금 현재 짓고 나서 보니까 이 한옥이 과연 우리나라의 전통 한옥이느냐 어떤 한옥이냐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 조례에 써 있는 것처럼 한옥에 관한 정원을 명확하게 하고 거기에 따라서 지원을 했더라면은 그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전주 한옥마을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상업화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잠시 중단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주 한옥마을에 있는 한옥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근대 한옥입니다. 그런데 그 한옥에 전통 한옥을 대궐 규모로 지은다든가 아니면 현대식 한옥을 짓는다든가 하는 것은 맞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명확하게 해줘서 한옥의 정체성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어떻게 생겼느냐. 지금 현재 경상북도에서는 경상북도형 한옥 사업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자기 지방자치단체에 맞는 그런 한옥 지원 사업들을 실시할 예정이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문화재 차원에서 이전에 고도에 관해서 한옥을 짓는 경우에는 1억까지 지원하는 고도보존 육성 사업을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과연 한옥을 어디에서 어디까지 받을 것인가 라는 것은 한옥에 관한 정언을 먼저 명확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그 한옥에 지을 경우에 지원을 해주는 그런 정책을 펴야만 제대로 된 한옥을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옥에 관한 정의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따라서 이제 한옥 관련 규정이 지원 조례가 각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 이제 제정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국가에서 지정한 것은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 인해서 한옥을 짓는 경우, 한옥을 보존하는 경우, 그리고 한옥 진흥 정책을 펴는 경우 지원을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서울시나 전주시나 기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한옥에 관한 건축을 하는 경우에는 지원하는 그런 조례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재 차원에서 고도 보존을 하는 데 있어서 한옥이 필요한 경우에는 한옥으로 짓는 경우에는 또 다르게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옥을 짓는 경우에는 이러한 지원에 관한 규정과 지원에 관한 그 예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옥이 더욱더 활성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한옥의 근본적인 시원과 한옥에 관한 정의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